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농지 투자를 하면서 농지연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배워볼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농지는 감정가의 17%까지 떨어진 농지이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바로 지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자가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이런 농지를 온전하게 17% 정도 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보유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무조건 장점이 되고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농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워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지분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데이 특강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행한 연금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 제도에 대해서 가입자 수와 수급 금액을 나타낸 통계 자료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급 금액이 두 개 다 합쳐서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그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11,000명 정도가 21년도 기준으로는 신청을 했고 최근에는 거의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11,000명 정도가 수급을 하는데 그 수급 금액이 이미 107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농지연금과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만 명이 수급을 받고 있는데 그 수급 금액이 약간 9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나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지연금보다 주택연금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 한 91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고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7%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한 5명 중에 1명 이상은 이미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고 거의 종신정액 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수시 인출형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게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시 인출형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자기 자본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한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6년 안에 6년 안에 자기 자본을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연금 제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매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7월 12일에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에서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들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지 경매에서 농지를 찾는 방법, 그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농지를 찾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와 이제 뭐 연락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토지를 같이 보면서 같이 분석해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추천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는 지금 이미 그 입찰이 끝났고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농지이고 지금 감정가가 2억인데 최저가가 17%까지 떨어진 3,300까지 떨어진 이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신 분은 25.66%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원께서도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아쉽게 이제 폐찰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낙찰을 25% 정도에 받았는데 이 농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분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60평 정도에서 한 629평 약 한 그 5대5로 거의 5대5로 이 지분이 있고 실제로 지분권자가 한 명 더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 정도가 있는 농지라면은 지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농지는 지금 디스코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약간 황토색으로 표시된 용도지역, 지적도상으로 황토색으로 표시된 게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고 땅 모양도 굉장히 좋죠. 좋은 상태고 진입로 부분은 지금 옆에 위에 있는 필지를 눌러보면은 도로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님과 같이 한번 가봤는데 이 왼쪽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도로도 잘 나 있는 그런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관리 지역의 답이고 아까 공유인수는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농지 있기 때문에 17%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로 전면 여부는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보면은 성전 관리 계획구역,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농지로서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개별 공시지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거의 90년대부터 해서 지금 2005년, 6년 사이에 굉장히 두 배로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던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농지를 사야만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복리 효과에 의해서 이 농지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되고 그 정도의 상승을 그대로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농지의 지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분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유자에게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자로부터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한테 팔 때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서 이렇게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한테 살 때도 내가 낙찰받은 가격 근처에서 만약에 판다면 그거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현물 분할을 하는 건데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현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농지의 모양이나 이 분할을 했을 때 이견이 없을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땅 모양이 좋다고 말씀드렸고 진입로 부분도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물을 분할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농지를 아까 25%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형식적 경매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낙찰자 입장에서는 지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낙찰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을 받게 되면은 현금 청산을 하면 되는 거고 배당을 높게 받아서 현금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찰이 계속된다. 그 17%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당사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지만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최초의 낙찰가 수준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지분 문제는 지분 문제대로 풀고 낙찰은 저렴한 낙찰가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원데이 특강에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적인 방법은 이런 게 있다라는 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지분 농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싸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